반갑습니다. 이 알테오젠 국내 최초 빅파마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최근 알테오젠 같은 경우 유상증자에 대한 찌라시와 이에 따른 이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었지만 금일 천억이라는 이 시비 발행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이번 투자에서는 숨겨진 투자 고수인 DS 자산운용의 참여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이는 알티우젠에게 처음 투자한 게 아니며 무엇보다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더욱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투자 유치에 있어서 굵직한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건데요. 이 알티우젠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금일 영상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기존 이 천억 원 시비 발행 이슈보다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찌라시와 해피 물량이 소폭 출회됐었는데요. 그 이유가 올해 1월 달에 나온 이 SC 제형 변경 플랫폼에 사용할 이 CMO 공장 선정 완료에 있어서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거고 이에 따른 찌라시가 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하지만 더 이상 찌라시가 아닌 금일 이슈로 나오면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뉴스 안에 내용을 보시면 DS 자산운용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DS 자산운용 같은 경우 이 굉장히 역사가 또 깊은 기업이며 또 이 DS 자산운용 뒤에는 이 사모펀드 참여자들 즉 큰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투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왜 이 부분이 더 크게 호재로 작용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투자 대상 수가 98건에 총 금액이 4,823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천억이라는 부분은 알티우젠에게 굉장히 큰 자금이기 때문에 또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욱 크게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2020년에도 알테오젠 자회사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에게 시리즈 A로 605억 원이나 투자를 진행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시리즈 A 같은 경우 DS 자산운용뿐만이 아니라 SJ 인베스트먼트,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등 전략적 투자자들과 나눠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시리즈 B로도 크게 나뉘는데 시리즈 B 같은 경우 평균 투자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약 42억으로 천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이 규모로 알티우젠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이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을 크게 눈여겨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뉴스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좀 크게 눈여겨보시면 DS 자산운용에서 현재 알티우젠에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투자 여부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알티오젠 같은 경우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좀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있냐? 바로 이 JV 합작법인 설립으로 공장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으며 이 공장 건설 관련 자금 조달은 이 FI를 통해 진행할 예정에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FI 투자자 같은 경우 기존 좀 약간 CB랑은 다르게 주식, 채권 이런 CB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이 기업에 대해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DS 자산운용도 이런 이슈가 나온 만큼 CB를 통해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미래 성장성과 향후 주가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고 주가가 오르면 이 CB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개념이잖아요. 또한 DS 자산운용도 지속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들 이런 대규모의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한 만큼
이런 부분에서 이 알티오젠의 추가적인 이 주가 상승을 더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전환사채가 무조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을 봐야 됩니다. 이 목적 자체도 현재 이 알티오젠이 실체가 있고 CMO 공장을 구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약 상품과 매출액, 영업이익 이런 개선 등에 있어서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시선으로 봐야겠죠. 현재 알테오젠이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현재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찌라시가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고 금일 이런 천억이라는 시비 발행 이슈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굉장히 좀 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이유가 바로 어제 통과한 이 생물보안법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알티오젠하고 머크가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이 머크 같은 경우 우시바이오라는 현재 중국 바이오 기업들하고도 CMO 관련해서 이 계약에 있어서 서비스를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그 이유가 이제 우시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 거의 매출의 60에서 70%는 미국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 바이오 기업들하고 이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현재 중국 바이오 기업들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알테오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 2032년부터 이제 거래가 제한이 되지만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. 하지만 이 32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안전마진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지금부터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. 또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공장을 구축한다라는 것은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머크에서도 안정적인 이 생산 자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 대한 매출 50% 정도는 전환할 계획에 있다 보니까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머크에게는 이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런 공장 구축은 더 큰 모멘텀으로 더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알티오젠이 자금을 투자를 받고 자체적으로 공장을 구축해서 머크의 CMO가 된다 하면은 지속적인 이 성장성에 대해서 더 크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존 이 스위스에 대한 이 론자나 이 칸탈란트에 대해서 기존 이 CMO를 맡기기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만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CMO에게도 맡길 수 있잖아요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국내 CMO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맡겼을 때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 나온 이 삼성전자 이슈 중국에 4조짜리 반도체 기술이 유출됐다는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런 기술 자체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. 이런 부분에서 알티오진이 굉장히 또 보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제 알티오젠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었습니다. 이 산도즈하고도 이제 단일 계약에서 다수 계약으로 다시 체결을 했고 이 산도즈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이냐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매출 1위 기업입니다. 현재 굉장히 큰 이 시밀러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산도즈도 IV 제형인 이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알티오젠의 이 SC 제형을 함께 개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리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모멘텀으로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머크뿐만이 아닌 이 산도즈하고도 이 공장 구축을 통해 더 강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9월 23일 날 키투루다 임상 3상 이 SC 제형에 관한 임상 소식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모멘텀은 바로 이거다. 현재 머크가 이런 부분에서 포기를 했고 이 알티오젠의 기술을 가져와서 진행을 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지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고 이런 내용들 가을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
꼭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반기는 이 산호피 임상, 일상이 좀 예상되고 있고 기존 이 ADC, SC 제형으로 3분기 내 빅파마에게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4분기에 또 언제 출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테오젠 하반기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알트요젠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서 제가 좀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저번 시간에서도 이 구간, 이 신고 라인 물량 잘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줬고 최근에 이 구간에서도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실망 매물이 또 이런 해피 물량이 출현이 됐지만 과거의 데이터와 비슷하게 60일선 지속적으로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금일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면서 주주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상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이 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고 매크로적인 이런 문제 자체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잘 선방했고 지속적으로 이 추세 따라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60일선에서 크게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형성이 된 만큼 이 60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정배열 구간에서 우리가 수급 방면을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과 그리고 기타 법인에 대한 이 강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알티오젠이 정말 이 국내 최초 빅파마로서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3일 날 이 키토루다 SC 제형에 대한 이런 임상 3상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된 만큼 실망 매물이 또 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실망 매물이 또 출현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21선 지속적으로 깨지 않고 지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21선에 대한 지지까지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상 이 알티오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이 알티오젠이 정말 국내 최초 빅파마로서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제가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